그런데 이미 사장님 주머니는 80만 원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80만 원 버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분야들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질문을 퍼부어보는 시간, 전문가TV 비전문가 역할을 맡고 있는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세무 관련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무서계의 유준상 이영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이호원 세무사님께 궁금한 부분들 많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굳이 왜 나눠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좀 어떤 틀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비, 접대비 요 정도는 아마 사장님들이 좀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복리후생비라는 거는 우리 이제 종업원들을 이제 근로의욕을 좀 높이고 그러려고 뭔가 지출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고요. 네.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뭔가 특정인한테 지출을 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접대비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머리 아프게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세무 처리에서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확연하게. 예.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는데 확연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구분을 했었는데 네. 부가세랑 예, 뭐 소득세나 법인세, 이제 경비처리국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큰 차이가 나는 게 네. 부가가치세 우리 공제받는 부분이 복리후생비는 가능한데요. 네. 접대비는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일단 크네, 그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부가세가 그럼 저기 뭐야? 복리후생비는 10% 부가세가? 예. 복리후생비로 나간 부가세 그 10%는 우리가 신고하면서 공제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 접대비는 아무 처리가 이제 안 되는. 이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당연히 나눠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가 더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드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도가 좀 궁금합니다. 한도. 예, 우리가 접대비는 지난번에 한도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복리후생비는 법적으로 한도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부가세가 아니고 네. 경비처리,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할 때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지만 네. 접대비는 이제 중소기업 3,600 그때 매출액에 좀 비례는 더 하는데 그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한도 없이 쓸 수가 있는데 접대비는 원 없이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경비처리에도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죠. 그렇겠네요. 네. 이게 부가세 10%. 근데 이렇게만 딱 들으니까 뭔가 막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숫자로 좀 정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한번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냥 1년에 술값을 한 1,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뭐 부가세 같은 게 붙잖아요. 그럼 1,1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가세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걸로 갔을 때 부가세는 안 되고 경비 처리됐을 때 그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경비 처리를 다 받는다 그러면 1,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일단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은 내가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거고 부가세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을 경비 처리를 받게 돼요. 그러면 부가세 10%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1,000만 원에 우리가 세율을 또 한 20%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세금을 또 내가 이제 절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총 300만 원을 세금으로 혜택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엄청 커 보이네, 이게 또. 그런데 그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제 접대비다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부가세는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고 1,100만 원. 이때는 근데 부가세 100만 원은 경비 처리는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100만 원을 20%로 만약에 우리 세율을 가정하면 20% 그러면 220만 원이죠. 220만 원 내가 세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리후생비로 했을 때는 300만 원 내가 세금, 근데 돈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돈 300만 원 내 혜택을 보는 거고 접대비다 그러면 220만 원만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차이가 80만 원이나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10%가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거 자체만 보고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서 세금을 책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10%가 포함된 가격에서 책정하냐, 예. 안 포함하고 책정하냐, 이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장님 주머니는 80만 원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80만 원 버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보셨으면 여기로 맛있는 거 좀 보내주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애매한 질문인데, 이 두 개가 그러면은 증빙할 만한, 예. 이거는 복리후생비였고 요거는 접대비였다. 예. 아니, 왜냐면은 회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식은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원들- 접대는 접대비고, 예, 그렇죠. 요거를 뭐로 기준을 잡고 어떤 걸로 증거를 내고, 네. 난 이게 맞습니다 하고 증빙을 하죠. 이게 실무에서 사실은 이제 다툼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주장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국세청은 어떻게 보면 좀 세금을 걷어들인 그렇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접대비로 됐을 때가 이제 세금 혜택들이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징한 세금 많아지잖아요. 많이 다툼이 벌어지는데, 우리 쪽에서 사실은 그런 걸 많이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증빙들이 필요하고, 과거에는 사실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에 다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식을 했을 때 셀카를 좀 찍어놨다, 우리 직원들 어. 자체로.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는 이제 지금 회식 자리 회식이니까. 예. 왜냐하면 그냥 옛날부터 보면 영수증 있잖아요. 네네. 카드 영수증 있다. 근데 그걸로 사실은 판단하기가 누구랑 같이 술 먹었는지 그렇지. 알 수가 그걸만으로는 알 없기 수가 때문에 없지. 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들을 좀, 예,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복리후생비 그쪽으로 유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회식 자주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직원분들하고 먹을 때마다 진짜 습관적으로 찍으셔야겠네요. 예. 네. 실제로도 그런 거를 많이 남겨놓은 습관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사장님들이 네. 뭔가 세무조사를 받고 했을 때 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예, 복리후생비 처리를 이제 받아서 세금을 많이 줄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사장님도 오늘부터라도 우리 인스타충이 되어서 찍어서 계속 올려놓읍시다. 네, 그냥 언제든 찾을 수 있게 계속 올리세요. 물론 직원분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직원분들 아니 왜 우리 사장은 맨날 사진 찍어갖고 잘 나오지도 않은 사진 자꾸 올려가지고 말이죠. 태그 걸고 정말 짜증은 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이득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생각하셔서 사진 남겨놓는 거, 요것도 하나 또 꿀팁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뭐 사실 이제 복리후생비와 이제 접대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또 두 번째 코너 이제 알고 계시죠? 네. 퇴근 들어오십시오. 퀴즈 들어갈까요? 자, 퇴근 퀴즈는요, 뭐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당황할 만한 질문들, 세무사님이 약간 얼버무릴 만한 질문들을 막 퍼부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황을 하시면 끝 하고 퇴근하는 거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대답을 하시면 오늘 밤새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퇴근 퀴즈, 오늘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을 위한 거고 접대비는 사업 관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회식이야. 직원들하고 회식을 시작했어요. 네. 직원들하고 회식해서 막 재밌게 먹다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갖고 막 뭐 일 얘기도 하고 우리 파이팅 하자 막 그러다가 야, 그럼 야, 우리 김에 우리 거래처 속의 사장님들 저기서 술 드신다는데 우리 해가지고 이참에 좀 한번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접대 한번 해? 하고 그분들이 오셨어.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오셨어. 자, 그러면 회식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어. 그럼 이건 접대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접대비로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리후생비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제 우리가 회식을 하다가 네. 오신 거잖아요. 접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네. 사장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계산을 해서 네. 그 자리까지는 이제 복리후생비,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계산된 거는 이제 접대비, 그렇게 가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FM적인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한번 빠져나가 보시겠다. 알겠습니다. 반대야. 접대예요, 이거는. 접대하려고 나랑 내 직원 한 명 데리고 우리 거래처 사장님하고 뭐 모셔놓고 접대를 시작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됐어. 그리고 그 반대편 사장님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엎어버리고 나가셨어. 집에 가셨어. 그래갖고 에이씨 하고서는 직원하고 그냥 술 먹다 끝났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대죠. 그러니까 접대로 시작했는데
에이씨 하고 가셨어요. 직원하고 에휴. 자, 요 돈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이제 접대비로 아, 요거 접대비가 가야겠지만 굳이 나눈다고 하면 네, 굳이 나눈다면 두 분이 나눈 거 사실 이제 또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그렇죠. 두 분의 회식이 되는 거죠. 걷어 찰 때까지의 결제는 접대비. 네. 이후에 다시 먹은 것은 그거는 이제 회식비. 그리고 이제 공격비로 아유, 재밌네요.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접대비로 내가 시킨 것까지는 접대비가 맞아. 근데 엎어버렸잖아. 다시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복리후생인 거야. 그렇죠. 예. 이런 또 접근이. 아니, 이게 회차가 진행될수록 되게 빠져나가는 실력이 네.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세무사 시험을 다시 보는 느낌이에요. 세무사님이 되게 막 촘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거. 예. 근데 되게, 이제 이딴 질문은 안 나오잖아요. 생각을 되게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은 회사예요. 작은 그냥 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유일한 직원이 내 와이프야. 뭐 그런 회사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직원이랑 오랜만에 뭐처럼 저기 남산 가가지고 거하게 돈가스 한번 썰었어요. 예. 스파게티도 추가해가지고 밥도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먹고 네. 소스 찍어 맛있잖아요. 네. 그거 직원하고 간 거잖아요. 와이프지만 그렇죠. 네, 직원하고 갔으니까 그 식사는 복리후생이 되는 거죠. 뭐 회사가 남산에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거래처나 업무 볼 곳이 이제 남산에 있어서 예, 업무를 보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복리후생비가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세금을 안 내겠네요. 저는 너무나도 직원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번 돈을 다 쓸 거예요.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를 네. 다 쓸 거예요. 이 그 한도 없는 걸 아시면 네. 한 100분 중에 한 분 정도 이런 질문을 꼭 하세요. 저 세금은 안 같은 사람이 또 내냐고. 있어요? 그 사람도 대단하네. 이런 질문을 해요? 네. 세금을 그럼 안 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세청이 어떤 상식적인 기준으로 그쵸. 예, 보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리후생비가 한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네. 또는 이제 인건비 우리 급여 나가는 거 대비해서 이제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급여가 1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직원을 위해서 밥을 100만 원 사준다.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비율이나 금액을 따져서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상황들을 이제 받다 보면 아무래도 추징될 가능성이 크죠.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고기 뷔페에 가서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혼자서 한 90접시 먹으면 나갈 때 사장님한테 조사받잖아요. 너 어디서 보냈냐? 맞습니다. 너 앞집에서 보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상식적인 수준 내에서 그 회사의 매출 뭐 그리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임금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맞춰보면서 좀 상식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도 너무 잘 빠져나가셔가지고 이거 퇴근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전에 말이죠. 이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뭐로 퇴근을 했냐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세청장님께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갖고 퇴근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 아내분께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또 어색한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개 합쳐서 국세청장님 아내분께 한마디 하세요.